연력학 제2법칙을 표현하기 위해서 클라우지우스가 도입한 엔트로피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엔트로피가 상태함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엔트로피가 상태함수이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게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에너지와 엔트로피, 연력학 제1법칙에 사용이 되는 에너지, 제2법칙에 되는 엔트로피, 이 두 가지를 둘을 우리 열현상 할 때는 두 가지로 했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와 엔트로피가 이렇게 있다면 우리 열물리에서는 열물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열현상을 측정에 의해서 측정하고 그렇게 한 양들,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식을 구한 거, 이거 열물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정의했냐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에너지는 연력학적 계의 내부 에너지는 그 내부 에너지 자체는 RN을 또 우리가 없으니까 그건 모르는데 변화량만 우리 열이 Q만큼 들어가고 그 연력학적 계가 W만큼 일을 하면 그 변화량은 이렇게 된다라고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엔트로피도 이런 열물리에서는 어떤 온도, 절대 온도가 T인 그런 연력학적 계에 Q만큼의 열이 들어가면 그때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델타 S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열물리에서는 하는데, 통계역학이 있습니다. 통계역학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통계역학은 우리 연력학적 계가 있으면, 특히 기체 같은 게 있으면 그것이 무수히 많은 구성 입자들의 무질서한 운동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놈들이 운동하는 것도 사실은 무엇을 적용합니까? 뉴턴 역학을 적용하면 되는데, 너무 숫자가 많아서 뉴턴 역학을 실제로 계산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무수히 많을 때는 무엇을 이용하면 아주 그래도 정확한 결과를 얻냐면 통계를 적용하면 정확한 결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봤었습니다. 뭘 봤냐면 보일-샤를의 법칙. 이건 뭡니까? 열물리에서는 측정을 해가지고 압력, 부피, 온도를 측정해서 그들 사이의 규칙성, 법칙을 찾아냈죠. 그런데 이것을 통계역학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체 분자들이 있다. 거기에 뉴턴 역학을 적용을 해가지고 식을 유도했더니 어땠습니까?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을 찾아냈죠. 이런 식으로 통계역학에서는 에너지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기체 분자 하나하나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전부 다 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다 더하니까 분자 하나당 평균 운동 에너지가 무엇에 비례합니까? 절대 온도에 비례했죠. 그래서 거기에 입자들의, 분자들의 숫자를 곱하고 온도를 에너지로 변하는 변환인자 볼츠만 상수를 딱 곱하면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이렇게 딱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엔트로피를 통계역학적으로 이제 정의를 할 텐데, 그렇게 정의하면 엔트로피가 어떻게 정의되냐면 엔트로피 값이 딱 정의됩니다. 이건 역시 볼츠만 상수입니다. 이건 로그인데 로그 ln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경우의 상태의 숫자입니다. 에너지가 2인 상태의 수.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배울 겁니다. 이렇게 엔트로피가 두 가지로 정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엔트로피가, 이건 우리가 나중에 할 거고, 오늘 보는 이 엔트로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게 바로 상태함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에너지의 단위는 뭘로 합니까? 줄이죠. 그 다음에 엔트로피의 단위는 열의 단위는 줄인데 온도로 나눴으니까 이거 절대 온도 K. 그래서 줄 퍼 K가 이게 이제 엔트로피의 단위가 됩니다. 여기서도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엔트로피의 단위는 요 KB의 단위와 같은데 요건 숫자입니다. 로그 오메가 이건 숫자예요. KB의 단위가 바로 뭐냐면 줄 퍼 K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상태함수는 무엇을 상태함수라고 하냐면, 우선 연력학적 계의 상태를 얘기해주는 변수가 뭐냐면 그게 상태 변수인데, 압력, 부피, 온도가 상태 변수입니다. 근데 이 압력, 부피, 온도 세 가지가 마음대로 아무 값이나 가질 수가 있지 않아요. 이 중에 두 개만 독립이고 나머지 하나는, 두 개가 결정되면 나머지 하나는 무엇에 의해서? 상태 방정식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상기체에는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이 있고, 실제 기체에는 또 실제 기체의 상태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 상태 방정식은 무엇이냐면 부피, 온도, 압력 사이의 관계식입니다. 그래서 이 식이 하나 있으니까 부피하고 온도를 알면 나머지 압력, 이게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만 독립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때
연력학적계의 상태함수란 연력학적계를 기술하는 물리량이 무엇에만 의존하면 상태 변수에만 의존할 때 그때 이것을 상태함수라고 하는데 그 상태함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내부 에너지와 엔트로피입니다. 내부 에너지와 엔트로피가 상태 변수에만 의존한다. 이놈이 그 상태로 가는데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에는 관계없이 상태 변수만의 함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상태 함수라고 하는 것을 알면 나중에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와 엔트로피가 상태 함수인데 그러면 상태 함수가 아닌 건 무엇이냐? 열과 일 같은 것은 상태 함수가 아닙니다. 어떤 상태라고 해서 그 상태가 가지고 있는 열 이건 정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상태가 딱 있으면 연력학적계의 어떤 상태가 얼마다 딱 하면 그때 엔트로피와 에너지는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상태함수, 지금 상태함수는 상태 변수만의 함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어떤 좋은 일이 있느냐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원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런 등원 과정이 있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처음 압력과 처음 부피가 있는데 자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축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나중 압력과 나중 부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 똑같은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를 등원 과정으로 가지 않고 우리 등압 과정으로 간 다음에 등적 과정으로 간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출발 상태와 도착 상태,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는 같지만 과정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등원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의 차이가 델타 E1이고 엔트로피의 차이가 델타 S1이라면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등압, 등적 과정은 이렇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가 같으면 이 둘이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태함수면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상태함만 의존하니까 주위의 과정은 이렇게 다르더라도 이 값 차이는 같다라고 하는 게 상태함수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계산할 때 특히 우리 계산할 수 있는 거 쉬운 게 뭐였냐면 이상기체였으니까 우리 이상기체에서는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등압 과정은 이런 일이 있는데 등적 과정은 자 이런 식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등온 과정은 이런 식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단열 팽창은 이런 식을 이용하고 이거 아주 자주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좀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아까 등온 과정과 등압 등적 과정에서 상태함수의 경우에 둘이 에너지 차와 엔트로피 차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한번 계산해 보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상기체의 등온 과정은 아주 계산하기가 쉽죠. 등온 과정 하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등온 과정이면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내부 에너지가 온도에만 의존했죠. 그래서 온도가 안 변하면 내부 에너지도 0이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열과 일이 같죠. 네, 그래서 받은 열과 여기서는 내보낸 열이 여기서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받은 열과 지금 팽창했죠. 외부에서 일을 했죠. 이 두 개가 같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등온 과정에서 이 일을 계산하면 nRT 로그 VI분의 VF가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 계산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 등온 과정의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의 내부 에너지 차이는 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트로피 차이는 뭐가 됩니까? T분의 Q였어요. 여기 Q 구해놨어요. T로만 나누니까 어떻게 됐어요? NR 하고서 로그 VI분의 VF 이렇게 됐습니다. 네, 여기서 이 두 개를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등압, 등적 과정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상기체의 등압, 등적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를 먼저 계산하면 우리 등압 과정에서는 어떻게 되냐? 등압 과정에서는 등압 과정 식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등압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차이는 Q 빼기 1 하면 되겠죠. 근데 등압 과정에서 1은 저렇게 되는 거죠.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 Q는 어떻게 되냐면 Q는 여기 등압 과정이니까 정압 비열에다가 온도 차이만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가 돼요? 정압 비열은 2분의 5R이죠. 그래서 2분의 5R을 여기다 대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PV는 nRT를 이용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PIVI는 T고 nRT고 그 다음에 PIVF는 nRT 프라임이 되겠죠. 이 두 개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저기다 대입할 것 같으면 저 위에 있는 데다가 대입할 것 같으면 이 값을 딱 대입하니까 2분의 3 nRT 프라임 빼기 T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내부 에너지 변화량 여기 등압 과정에서만.
그리고 등적 과정에서만 또 구하도록 하겠어요. 등적 과정에서는 1이 0이죠. 그러니까 Q만 있네. 그러면 이 Q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건 정압 비열에다가 온도 차이를 곱하면 되죠. 나중 온도가 T고 이제 중간 온도가 T'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걸 계산하면 네, 정압 비열은 2분의 3R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서 델타 B, 이 B는 어떻게 돼요? 2분의 3하고 여기 N이라고 해서 T-T'인데 두 개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거는 T' 빼기 T고 요거는 T 빼기 T'이니까 두 개를 더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네, 두 개는 다 0이고 이건 뭐와 같습니까? 우리 등온 과정에서와 같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력학 과정이 다르더라도 같은 이유가 바로 뭡니까? 내부 에너지가 상태 함수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과 비슷한 것을 우리 엔트로피에도 해보도록 하겠어요. 아까 엔트로피, 등온 과정에서 엔트로피 변화량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NR 로그 VI분의 VF였죠. 자, 등압 과정에서만 계산해 보도록 하겠어요. 등압 과정에서는 어떻게 했냐? 델타 SA는 저희는 지금 온도가 바뀌고 있으니까 T분의 델타 Q, DQ 요 놈을 쭉 적분을 해줘야지 되겠어요. 근데 DQ는 바로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건 등압 과정이니까 NCP DT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저기다 대입해서 적분을 하니까 CP를 대입 2분의 5R을 대입해서 요거 적분하면 2분의 5 NR 로그 T분의 T'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등적 과정은 어떻게 되냐?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온도가 이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아까와 똑같이 등적 과정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되겠어요. 이때는 CV죠. CV를 대입하면 2분의 3R이니까 요거 대입하면 다시 이것도 T분의 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놈은 T분의 T'이고 요것도 T분의 T'이니까 요거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를 구해줘야 되는데 요거 지금 T에서 그 다음에 요 놈은 T'에서 T까지. 네, 요게 잘못됐네. T'분의 T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더하면 요 T'분의 T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하면 뭐가 되냐면 2분의 5에서 2분의 3을 빼니까 여기 1이 되고 NR ln T분의 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뭘 이용하냐면 아까 등압 과정에서 PIVI는 nRT, 그 다음에 PIVF는 nRT' 됐죠? 그러면 요 위식을 아래식으로 나누면 우리 뭘 구할 수가 있냐면 저 비례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T분의 T'이 뭐가 됩니까? VI분의 VF가 되니까 여기서 싹 대입을 할 것 같으면 이게 바로 우리 등온 과정에서 엔트로피 변화량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 엔트로피도 상태함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엔트로피가 상태함수라면 이제 등온 과정, 등압, 등적 과정뿐 아니라 무엇까지도 네, 이게 비과역 과정이어서 여기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 수 없을 때에도 어떻게만 하면 근데 이렇게 온도를 얘기한다는 것은 자,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는 열적 평형을 이룬다고 하는 거죠. 비과역 과정은 이 가는 동안에 여기는 열적 평형 안 이뤄도 좋습니다. 근데 처음 상태가 열적 평형을 이뤘고 나중 상태가 열적 평형을 이루어서 그때 상태가 딱 정해지는데 저 경우하고 똑같다면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가 똑같다면 중간의 과정은 가역 과정이든 비과역 과정이든 상관없이 무엇이 같다는 것입니까? 상태함수라고 하는 것은 델타 E1은 델타 E2고 델타 S1은 델타 S2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과역 과정의 경우에는 아까처럼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그 다음에 엔트로피 변화량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니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뭐가 똑같다고 그랬습니까? 네, 저 가역 과정과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 가역 과정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르노 기관의 효율을 우리 앞에서 카르노 기관의 효율 계산할 때 이때 여러 가지 이상기체의 변화량을 잔뜩 이용해서 구했었죠. 이번에는 우리 상태 변수인 무엇만 이용하면 엔트로피만 이용하면 카르노 기관의 효율을 우리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네, 카르노 순환 과정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1단계 등온 팽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저기 Q는 저 두 군데에서밖에 안 들어가니까 엔트로피가 이렇게 변화가 됐죠. 그 다음에 2단계 팽창은 0이죠.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4단계에서는 0이죠. 그래서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다 합하면 0이 돼야 되죠. 상태함수니까 제재로 들어가면 0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0이 됐죠. 이게 0이 되면 우리 뭘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걸 이용하니까 카르노 기관의
효율은 이렇게 되는데 요 놈이 요걸 이용해서 바로 카르노 기관의 효율은 QH분의 QC 이거 뭔지 잘 모르는 것인데 근데 고요론의 온도와 저요론의 온도만으로 이렇게 표시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건 사실 우리가 좀 뭔가 거꾸로 한 거죠. 네, 카르노 기관의 효율을 다 계산한 걸 가지고 클라우지우스가 엔트로피라는 양을 거기서부터 만들었죠. 그래서 당연히 이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엔트로피만 안다고 그래요. 엔트로피만 안다고 하면 그러면 엔트로피를 이용하면 카르노 기관의 효율이 절대 온도에 의해서 이렇게 간단히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 이제 그냥 계산을 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엔트로피라든가 에너지가 우리 상태함수라고 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전에 자유팽창 한 적이 있었죠. 자유팽창은 어떻게 한 겁니까? 이런 거였어요. 절반은 진공으로 만들고 우리 기체가 있는데 우리 1몰의 기초가 저 절반에만 있어요. 그러다가 저 콕을 딱 하고서 단열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유팽창을 해가지고 부피가 2배가 됐어요. 그리고 오래 기다려가지고 자유팽창한 다음에 열적 평형에 이르렀다고 할 때 그때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 사이의 엔트로피 변화량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팽창 조건에서부터 자유팽창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자유팽창은 단열이 되어 있어서 열교환이 0이고 그 다음에 한쪽이 진공이어서 1도 0이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델타 E가 0이니까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의 온도가 어떻게 했어요? 같죠. 그래서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의 온도가 같으면 우리 이것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냐면 등온 팽창 과정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경우에 첫 번째 시기에서 처음 상태에서 나중 상태로 자유팽창을 하지 않고 등온 팽창을 했다고 하고 엔트로피 변화량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등온 팽창한 경우에 1과 1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1과 1이 똑같았죠. 그래서 이렇게 다 구해놨죠. 그럼 엔트로피 변화량은 어떻게 돼요? 엔트로피 변화는 이걸 T로 나누기만 하면 되죠. 네, 온도 같은 T로 나누니까 저렇게 됐습니다. 근데 저기 VI분의 VF가 바로 뭐였습니까? 부피가 2배가 됐다고 그랬으니까 요거 ln2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1몰이라고 그랬으니까 n은 1, 그 다음에 R값, 기체상수는 8.31, 그 다음에 ln2는 0.693입니다. 이걸 대입해서 계산하면 그러면 엔트로피 변화량이 얼마가 되냐면 5.56 J/K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요. 상태함수 굉장히 편했습니다. 상태함수란 뭐였습니까? 상태함수란 상태 변수만의 함수였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와 엔트로피가 다른 것도 상태함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1학년 물리 시간을 배우는 열현상에 나오는 양 중에는 내부 에너지와 엔트로피가 상태함수입니다. 그게 이제 유용하게 이용이 됩니다. 어떻게 이용이 됩니까? 비가역 과정에서 계산할 때도 이 똑같은 계산할 때 우리 가역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동일한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가 같은 가장 간단한 가역 과정을 가정을 해서 그때 계산하면 답을 쉽게 구할 수가 있죠. 내부 에너지가 엔트로피가 상태함수라고 하는 것은 많은 계산을 쉽게 만들어줍니다.